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포인터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포인터는 주소를 담는 변수다. 다시 주소를 담는 변수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변수들,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배워봤던 것들은 특히나 뭐가 있었죠? 뭐 정수형은 정수를 담고 실수형은 실수를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밸류를 담는 것이었죠.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주소라는 값을 담는 애가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담는 변수고요. 포인터를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하냐면 일단 포인터가 주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주소가. 그래서 그 주소를 그것을 선언을 해보면 1을 담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P가 뭐냐면 포인터라는 뜻이에요. 포인터를 앞에 붙여주고 이렇게 안 붙여줘도 됩니다. 이름은 자기 마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int라고 붙여져 있지만 이제 int에 여기 이제 별을 붙여주셔야 돼요. 별을 붙여셔야 이게 포인터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별을 안 붙이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별이 없으면 정수를 담는 자료형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주소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을 꼭 붙이셔야 되고요. 별에 이제 담는 건 주소를 담는다고 했으니까 주소를 가져오는 연산자, 참조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하네요. 현재 포인터에다가 이게 포인터 변수잖아요. 포인터 변수. 얘에다가 그냥 뭘 붙이면 되냐? 별을 붙이면 돼요. 진짜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1과 1이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1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참조 연산자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은 포인터가 있어야만, 즉 주소를 담는 변수가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줄 말고 이제 아래 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64비트 컴퓨터에서 64비트가 주소를 담는 변수의 크기일까요? 포인터 변수라고도 하죠. 왜냐면 포인터가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라고도 하는데 64비트가 주소를 담는 변수의 크기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64비트 컴퓨터는 한 워드가 64비트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64비트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4비트 컴퓨터가 그 한 워드가 64비트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0과 1로 되어 있는 게 이 64개가 있는 그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워드가 64비트고 이 데이터, 그러니까 0과 1이 64개가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64비트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 64비트는 이만큼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도 어떻게 보면 값이잖아요. 뭐 이렇게 16진수로 쓰긴 하지만 뭐 이렇게 001, 뭐 002 이렇게 쭉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데이터 있고 여기 데이터 있고 뭔 데이터 있고 뭔 데이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데이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한 워드로서 6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64제곱만큼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 변수는 64비트를 8바이트의 값을 저장할 수 있죠. 뭐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보시면 8바이트 즉 64비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살짝을 해드리면 64비트 컴퓨터에서는 포인터가 8바이트의 변수인데 이 8바이트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64비트 컴퓨터는 한 워드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주소를 접근하는 것도 뭐 주소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접근을 할 때 수를 넣어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8바이트의 값만 이제 저장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8바이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32비트 컴퓨터면은 이제 이게 4바이트로 뜰 거예요. 이게 4바이트로 뜨는데 제가 지금 64비트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렇게 알아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간 일단 크기가 포인터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64비트 컴퓨터에선 8바이트고 만약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비트 컴퓨터지만 X86이라고 해가지고 32비트를 이제 64비트 컴퓨터에 돌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4바이트가 나온다. 왜냐? 32비트이기 때문에 X86은.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걸 바꿔도 그렇게 나올까요? 스트링으로 바꿔요? 스트링? 현재 스트링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의문을 드시는 게 이 스트링을 안 쓰고 그냥 이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참조형을 왜 적어야 하냐면요. 방금은 포인터는 다시 얘기해서 주소를 담는 변수죠. 이 옆에 뭔 메모 그 주소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뭐 010101010101 뭐 그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봤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그때 C 언어 볼 때 메모리 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제 바보 같은 게 우리는 이제 자료형 특히나 뭐 인트는 64비트 컴퓨터에서 64비트를 담고 뭐 인트 32는 32비트고 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은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소에 갔었을 때 이 컴퓨터는 이걸 얼마나 가져와야 되는지 몰라요. 0과 1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는지 이걸 표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뭐 참조형이 아니구나. 사실 참조형도 아니고 뭐 자료형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형을 적으면 자료형이 얼마임을 알겠죠. 뭐 인트를 쓰면은 8바이트가 나오니까 이제 8바이트를 갖고 와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걸 써주지 않으면 이제 얼마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조형을 적어줌으로써 메모리에서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명시해 주는구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뭐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인트니까 8바이트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여기 뭐 32를 쓰면 이제 메모리에 그러니까 포인터는 8바이트지만 이제 포인터가 이제 주소를 받고 이 주소에 찾아가서 이 메모리에서 얼마를 긁어와야 되느냐,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32바이트를 갖고 오라는 걸 정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자료형을 적어야 하는 것이고요. 포인터를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터를 배우면은 보는 함수가 하나 있거든요. 수압 함수라고. 수압 함수를 보시면 이제 포인터가 매개 변수 전달이나 다양한 곳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수압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num1이 원래는 1이고 num2가 원래 2인데 이제 num1을 2로 만들고 num2를 1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fore after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함수는 주소를 먼저 전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수압 함수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다? 반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수압 이름을 정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를 써야 되는데 change1으로 change 할 대상인가 change1 한데 int인데 저희가 뭘로 받아왔죠? 포인터로 받아왔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임시 변수를 먼저 해주고 이제 이 템프에 change1을 담으면 지금 안 되겠죠? 왜? 얘는 지금 이렇게 해주긴 해줬는데 이걸 왜 해주냐? 이 별을 왜 달아주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주소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소에서 값을 가져오려면 이제 별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임시 변수를 설정해 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임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면은 채널 1 일단 별을 붙이는 건 이해가 되셨죠? 왜? 주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주소에서 이 주소를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는 작업이에요. 왜냐?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변환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붙여주고 하는 것이며, 이게 임시 변수를 왜 쓰냐면 임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은 다 이제 뭐가 되냐, 다 똑같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넘버원의 값을 먼저 템프, 그러니까 임시 변수에 담아두고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왜? 얘가 이제 얘의 값을 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넘버2, 이제 넘2의 값을 이제 얘한테 물려주면 되고요. 왜? 물려주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템프, 즉 아까 원래의 이제 넘버의 값 1을 이제 여기에 담아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환을 안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1과 2가 되고 2와 1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많이 의미가 없다. 그냥 8바이트 8바이트 주소를 전하나 값을 전하나 예, 똑같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 있지만 이제 구조체나 배열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구조체나 배열은 이제 8바이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만약에 스택이잖아요. 현재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스택이잖아요. 힙으로 뭐 이렇게 동적 할당을 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스택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 값이 또 복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복사가 되는 건데 얘를 복사가 되면 만약에 구조체나 뭐 배열의 같은 경우에 크기가 엄청 큰데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이렇게 메모리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주소를 보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복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변환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만약 반환을 해서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포인터가 사용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것이고요. 포인터는 정말 유용하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포인터를 배우시기만 한다면 이제 메모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C 언어에서도 포인터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게 진짜 많고요. 뭐 포인터로 해킹 불법입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접근을 해가지고 뭐 요즘은 그게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킹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포인터가 정말 위험하고 재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번 시간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포인터는 두 가지 역참조, 참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